예, 부총리님, 네네. 우리 뭐 민생지원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생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했는데 이게 그 소비 쿠폰도 지급하고 했는데 지방에도 우리 국가 예산만 쓴 게 아니고 네. 지방비도 다 썼거든요. 네네. 그 뭐 돈 없다고 하면서 빚내 가지고 소비 쿠폰을 지금 표해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비가 8조, 지방비는 1.1조가 현재 들은 상황이고요. 네. 뭐 언론이나 기재부는 자꾸 국비만 얘기하는데 지방비가 들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천차만별이라서요. 전체 평균 내면 한 네, 43% 되고요. 40%. 탑3가 있는데 서울, 경기, 세종. 네. 이걸 제외하고 나면 35%밖에 안 돼요. 재정 자립도가. 네. 즉 지자체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연도 중에 이렇게 소비 쿠폰을 뿌리고 뭐 민생지원금을 주면서 지방 정부를 매칭을 시키면은 지방 정부는 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서울이 얼마를 매칭해야 되냐면 3,744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지금 연도 중에 없어요. 이 돈이 세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결국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그나마 사정 좋은 부산의 경우에도 보면 24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침 바꿔줘서 썼는데 뭐 돈이 245억밖에 없으니까 일반에게 전출은 그것만 하고 나머지 400억 원은 결국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그 민생지원금 뭐 하면서 국채가 늘어났다. 지금 이거 걱정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채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위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하도록 해야지 중앙에서 결정하고 이만큼은 니들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된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해왔고 익숙해졌지만 우리 부총리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방정부의 이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지출입니다. 이게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뿌리는데 행정비용이 총 55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지방화폐, 지역화폐 발행해야 되고 선불카드 발행, 인건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전담 콜센터,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돈이 550억이나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실제 행정비용이 550원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사실 나머지 인건비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그 지역화폐 발행하고 민생지원금 주는 것 자체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재정 승수가 0.33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뭐 우리 용산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우리 경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자체 부담 주는 거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가면서 써야 되는 것인지 재정 승수 낮은 사업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또 이 소비 쿠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 쿠폰 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단속하느라고 부대 비용이 이것도 계산 안 된 비용이지만 이거 단속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한테는 또 인력을 배치해서 또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지방에 돈도 부담시키고 인건비도 부담시키고 인력도 다른 일 하던 사람 빼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생지원금 주면서 우리가 국민 1인당 실제 부담금 제가 계산을 한 건데 3년물, 5년물, 30년물을 현재 비율로 발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민생지원금 15만 원 내지 55만 원을 받게 되는데 1인당 부담액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3년 뒤, 5년 뒤, 30년 뒤에 갚을 때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인구로 나누면은 1인당 부담액 64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즉 뭐 상위 10%는 15만 원 받고 64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뭐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생지원금 같은 재정성수 낮은 사업에는 유의해서 부총리님이 결심해 주. 예, 의원님, 그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서 한 민생지원금은 진짜 이 지역의 제도 가비쳐 보니까 지역은 서울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너무 어려운 이 국민들이 그나마 진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한 그걸 좀 진짜 좀 우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 SOC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이게 회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분들이 그 SOC 투자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 진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진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뭐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용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쓸데없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좀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부분도 사실은 요번에요. 서울에 하면서 지방에 좀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장님이 우리가 부담했기 때문에 지방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돈을 보태서 그 지방에 더 준 걸로 보면 또 지역에서는 내가 돈 내는 거는 조금 내지만 중앙에서 받아가 우리 지역을 살린다 이렇게 보면은 의원님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